네, 안녕하세요. 암스트롱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두 딸의 아빠이자, 그리고 뭐 과분하게 제 소개를 한다면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2015년 10월 혈액암이 처음 발병했고 두 번의 재발, 그리고 두 번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거친 끝에 올해 4월 완치 판정을 받은 혈액암 환자였기도 했습니다. 승택 안녕. 이런 날이 과연 올까 생각했는데 결국 이 날이 오고야 말았어. 올해 4월 완치 판정받은 날 기억하지? 주치의 선생님이 황승택 씨는 모든 치료 종교로 5년이 지났고 유전자 검사, 혈액 수치를 보면 이제 완치입니다. 이제 일반인이 느닷없이 암에 걸릴 확률만큼 낮아진 상황이에요. 정말 축하하고 장해. 오늘은 남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을 마음껏 자랑해도 될 것 같아. 2015년 10월 시작된 암투병 생활이 두 번의 재발과 두 번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거쳐 무려 8년 만에 끝났잖아. 특히 혈액암으로 낮아진 면역력 때문에 걸린 급성주미염으로 4년 전 청력을 잃는 또 다른 큰 좌절을 겪기도 했지.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인공와우로 생활하는 너는 정말 아이언맨 같아. 조금은 자랑을 많이 한 것 같다. 그치?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낼 기운을 얻는다면 이 정도 쑥스러움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승택, 5년 넘는 투병 생활과 청력 장애를 견딜 수 있게 해준 원동력.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자는 좌우명을 잊지 말고 즐겁게 살아보자. 화이팅! 진단부터 현재까지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2015년 10월 처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이 수치가 너무 위급하다. 그래서 받은 날 즉시 응급실로 가서 그 다음에 입원까지 하게 되는 너무 충격적인 그 발병 첫날이 있었고요.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아주 운 좋게도 타인으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서 첫 번째 발병에 거의 완치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복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재발이 됐고요. 두 번째 재발이 일어났을 때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당시에는 조금은 모험적이었던 신약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또 신약 치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거의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려고 준비를 되는 그 순간에 두 번째 또 발병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또 한번 항암 치료를 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에 시작된 제 첫 진단과 투병 생활은 거의 이제 8년이 지난 끝에 완치라는 판정을 받기까지 조금은 힘들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하지만 기운을 내면서 결국에는 모든 혈액암 환자분들이 바라는 어떤 완치의 순간까지 오게 되는 좋은 기회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의 재발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뭐 한 번도 견디기 힘든다는 재발을 이제 두 번 겪었잖아요. 근데 또 의외로 지나고도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재발은 오히려 담담하게 버텼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한 번 해보면 뭐 적응이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투병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첫 번째 재발이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정말 열심히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 그리고 마음가짐 모든 걸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한 1개월 뒤에는 정상 생활로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재발로 인해서 중단이 되니까 그럼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그 여러 가지 내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과연 지금 또다시 그 암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발병하면 재발이라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위기감보다 더 큰 그런 좀 공포도 느끼는 순간이었죠. 제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저 때만큼은 정말 빠르게 극복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막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서 다잡아주지 않고 그냥 충분히 제가 좌절하고 뭐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아쉬움을 토로할 만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치료를 했고 이제 이렇게 다 되면 좋겠지만 한번 또 재발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재발을 한번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두 번째 재발 물론 그때도 정말 철렁한 순간이었지만 첫 번째 재발보다는 방황의 시간이 짧았고 더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치료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그 무수한 어떤 그 입원 기간과 그리고 또 무력한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냐고 저를 생각해 본다면 제 자신에게 그러면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 그 피를 뽑으면 좀 어차피 잠이 깨니까 그때 일어나서 제 몸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는 아침에 할 수 있는 신문을 인터넷 태블릿을 통해 본다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꼭 정해진 시간에 그 병원 복도 같은 것들을 돌고 저는 전직 기자였고 그리고 글을 쓰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투병 기록들 그리고 제 마음에 담아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적는 그 꼭 하루에 내 몸이 허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켜야 할 루틴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치료를 마치시고 현재 사회를 복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드신 점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일단 가장 힘든 건 그 자신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다 느끼실 테지만 일단 그 저희는 완치됐다. 몸이 다 옛날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가정이건 뭐 직장이건 그 속해 있던 원 자리로 돌아가지만 주위에서는 왠지 조금은 그걸 믿었지 않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자신의 능력을 단지 암을 겪었고 암을 발병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은 이렇게 낮춰본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조금 그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또 내 내면에서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으며 넘어가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시선을 받아들이고 다만 그런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 자신의 페이스대로 쭉 가려는 뭐 이것도 일종의 루틴이겠죠. 그런 움직임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선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계획과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기자였지만 지금은 조금 제 질병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영역으로 제 진로를 좀 바꿨고요.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일단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 제가 지금 채널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저의 뭐 SNS 메시지나 저를 통해 물어봐 주시는 어떤 혈액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어떤 저에게 묻거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던 인쇄 전액을 백혈병원이 전에 기부하고 있는 곳들도 그런 제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야 느낀 점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너무 쉽게 암 걸리겠다. 그리고 또 바람 정책 이런 암이라는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떤 일상 표현처럼 그 표현이 암 환자나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를 제 주위에서부터는 좀 바꿔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력장애면서 인공와우를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암과 장애는 당사자나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 그걸 겪지 않으면 그게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 어떨 때 크게 아픈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현실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그건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부터 제가 무슨 대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엄청난 인플루언서도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부터 암이라는 질병 그리고 또 암 환자를 조금은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표현이나 어떤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도록 나가겠다. 그래서 혹시 모를 제가 겪었던 길을 겪어온 투병하고 있는 환자 혹은 그 가족들이 좀 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겠다. 그게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질병 그리고 이 완치 그리고 또 저에게 두 번인씩이나 조혈모세포를 공유해 주신 그 두 공유자분들의 어떤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환경도 너무 다르실 거고 질병의 종류, 그 다음에 치료법 모든 게 다 다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중꺾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나는 최대한 이 질병을 싸워서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 마음은 항상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후 여러 가지 재발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암치료 과정 중에서 너무나 힘든 부작용 때문에 고생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과 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치료를 받겠다는 그 마음을 꼭 유지하신다면 어떤 완치라는 결승선에서 저랑 같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잦은 재발로 인해서 몸이 기억하실 정도로 입원 침을 잘 싸신다고 들었는데 입원할 때 어떤 물품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생활을 할 때 병원에 없으면 어떤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없는 것 그걸 챙겨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오늘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아이템은 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고 이 2가지 아이템은 저한테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환자분들 특성에 맞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 한번 꺼내볼까요? 네. 요거는 아주 제가 유용하게 썼던 건데 스마트폰 거치대 아니면 혹은 자바라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혈액암 환자분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십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죠. 그 골수검사 한번 할 때마다 지금 여기 뒤에서 뺀 다음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고 4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정신력이 좋아서 명상, 잠 이거 다 해도 4시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요 거치대 요거는 정말 제가 항상 챙기면서
잘 가져왔다. 이런 생각을 좀 항상 할 수밖에 없던 꿀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루틴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평범합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는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다이어리.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그 루틴 중에 하나로 뭔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썼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앱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혈액 검사 내용 수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기 종이로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하나씩 붙이기도 하고, 여러 당시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나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은 어떤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 뭘 했다, 이런 루틴을 정할 때 요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노트, 요게 어떤 제 병원 기나긴 입원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됐던 친구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요거는 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분야의 책인데요. 이거는 뭐 좀 호불호가 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원 생활을 하시게 되면 특히 혈액암 환자들은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환자들에 비해. 그래서 그 활동 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이 스마트폰 거치들을 통해서 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웹소설도 볼 수 있고 다 하긴 하나, 근데 그게 주는 좀 피로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책은 아직까지 저는 전자책보다는 이런 물성이 있는 이런 종이책을 좋아하는데, 보면은 약간 눈도 좀 덜 피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좀 어려운 책을 억지로 읽다 보면 또 어떤 수면제가 주지 못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항상 뭐 재밌는 책, 좋은 책 몇 권들을 저는 입원할 때 항상 잊지 않고 챙겨갔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 입원을 할 때 뭐 다른 거 다 챙기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챙겼던 것 같은데요. 뭐 그중에서 요 스마트폰 및 태블릿 거치대 요건 꼭 챙겨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암스트롱상 수상자 황승택. 귀하는 암투병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좌절하지 않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환우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살면서 많은 상을 받아봤지만 제 자랑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았으면 항상 상에 받은 그 몫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지켰던, 그리고 지키려고 했던 약속들 계속 이 상장을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열심히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장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딸들에게 자랑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